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지난 7일 두 나라 국경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시작됐습니다. 8일에는 양측이 로켓과 포병까지 동원하면서 국경 전역으로 교전이 확대됐고요. 태국은 F-16 전투기까지 띄웠습니다. 전투가 3일차에 접어든 9일, 분쟁 지역은 더 넓어졌고요. 10일에는 태국이 국경 인근 캄보디아 교도소와 카지노 시설을 공습합니다. 사망자만 최소 14명, 피난민은 벌써 50만 명에 육박했지만 태국은 캄보디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ตามเงื่อนไขของสถานการณ์ที่เกิดขึ้นและให้มีการปฏิบัติการทางทหารในเรื่องอื่นๆที่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 캄보디아 또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អំពៀនដល់កម្រៅនេះកម្ពុជាអំពាវនាវឲ្យភាគីថៃបញ្ឈប់រាល់អំពើអរិភាពជាបន្ទាន់ដែលគំរាមកំហែងដល់សន្តិភាពស្ថិរភាពនៅក្នុងតំបន់ 사실 두 나라는 지난 7월에도 5일 동안 로켓과 중포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는데요. 이때도 50명 가까운 사람이 숨지고 3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가까스로 평화협정을 맺긴 했는데 협정 체결 보름 만에 태국 병사들이 국경지대에서 지뢰를 밟아 다치자 태국 정부가 협정 이행을 즉각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뒤 두 나라가 또 맞붙게 된 건데 아니 도대체 태국과 캄보디아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갈등의 발단은 817km에 달하는 두 나라의 국경선입니다. 이 경계선은 1904년에서 1907년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를 각각 식민 지배하던 프랑스와 당시 시암으로 불리던 태국 사이의 조약을 통해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국경선의 기준이 된 지도였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지도를 기준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태국이 갖고 있던 지도와 달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경의 개념이 그냥 퉁퉁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식민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국경선을 긋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잘못 꺼놓은 거를 30년 후에 알게 됐는데 그냥 그 지도를 쓴 거예요. 태국은 조약 체결 30년 후에 지도가 이상한데? 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1954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본격적인 영토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이 국경선 지역이 중요한 이유, 바로 근처에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이라는 중요한 유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술적인 성취가 응집되어 있다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원인데 이 사원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크메르 정통성을 주장하는 캄보디아나 태국의 문화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국가적인 자존심과 연결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국경선에 있는 이 사원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다 영토 분쟁으로 일이 커져버린 겁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거라고 판결했지만 그 주변 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 거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아서 서로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는 갈등의 씨앗으로 남게 된 겁니다. 캄폴선은 비무장지대잖아요.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일어난 지역들은 국경 검문소 같은 것만 이렇게 있고 벽이 있다거나 척추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마을하고 마을이 이렇게 국경을 놓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나라의 갈등 100년은 훌쩍 넘는데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왜 유독 올해 들어 이렇게 잦아진 걸까요? 여기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의 스캠 범죄,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가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캄보디아하고 태국 국경 사이에 스팸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태국인들을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 근처 스캠 센터들을 단속을 나갔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했고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태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선 아누틴 총리가 스캠 범죄 대부와 찍은 사진이 유출되면서 총리가 연루된 것 아니냐 하는 불신이 커지고 있는 데다 태국 남부 대홍수 대응 실패와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까지 더해져 현재 태국 정부 지지율은 48%에서 23%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조기 총선을 약속하며 올라갔던 지지도가 흔들리자 외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여론을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캄보디아 역시 사정이 좋지 않은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이 내년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요. 미국이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을 강력 제재하면서 경제적 타격까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국내외 상황들이 한꺼번에 얽히면서 두 나라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교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투기까지 띄우고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두 나라 어떻게 될까요?
결국 태국도 물러나기가 힘든 상황이고 캄보디아도 물러날 마음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확전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태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단계를 이제 높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다만 전투의 범위가 아무래도 국지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협력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올해는 스캔 범죄와 양국의 정치 상황까지 겹치며 격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두 나라의 분쟁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